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프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재룡전기고요. 네. 네, 64,000원에 15%예요. 아, 64,000원에 15%요? 아, 혹시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며칠 동안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어요. 전력수가 윤왕할 것 같은데 네. 재룡전기는 아직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서 들어갔고 전문가님들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이수수 페타시스 때문에 네. 달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어떤 나쁜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룡전기 9% 급락했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다른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참 잘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 재룡전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시장이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를 보게 되면은 네. 상반기 때 다 괜찮았었잖아요. 다 괜찮았었는데 일단은 전력 설비 랠리가 일단 6월 달 기점으로 끝이 났고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일렉트릭이 다시 가고 그리고 뭐 소유주 같은 경우는 제일일렉트릭이 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룡전기하고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이런 종목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일단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는 거, 실적 좋은 거, 인프라 늘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재생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서 전반적인 모멘텀이 이제 SMR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력 인프라 쪽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뭘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타 국가보다는 자국에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GE 같은 기업들 쪽으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 현지 쪽이 어쨌든 영업망을 넓혀가고 있거나 그쪽에 어떤 기반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트릭이라든지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같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룡전기는 딱히 악재가 없어요. 악재 없고 소대 말씀을 드린 대로 전력설비 내에서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증시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전력설비 쪽을 가져가신다라면은 오늘 차라리 신고가 간 HD 현대트릭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HD 현대트릭 외 미국 쪽에서 SMR 관련돼 가지고 전력 인프라 연관된 종목 플러스 아니면 미국 쪽의 기업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벤더사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부정을 들었지만은 전력 설비가 다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SMR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연관성이 있거나 그쪽과 연관돼가지고 이제 벤더사로 등록돼 있는 쪽으로 일단은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일단 부정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지금부터 뭘 고민하시면 되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HD 현대트릭, 제일일렉트릭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전력 설비 내에서 어느 쪽으로 한번 따라가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내에서도 종목을 참 잘 골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민프름 대표님은 긍정 주셨거든요. 재룡전기 그냥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기본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회사가 지금 잉여 현금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긍정을 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이나 어떤 HTS든 기업에 관한 재무제표 보는 법은 이렇게 좀 아시잖아요. 굳이 막 PBR 이런 거 공부 안 하셔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제 매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요거 한번 체크, 우상향 하는구나, 돈 잘 버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여기 유보율이 지금 꽤 높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보율이라는 거는 현금을 보유한 양인데 요게 많으면 주주환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긍정으로 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지금 시장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장 이기는 종목 없어요. 그래서 가는 종목만 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조금 빠져도 괜찮다. 회사 잘 벌고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다만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요거 준유 이탈자리 무너지면 쭉 빠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마지노선은 여기예요. 43,000원 부근.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2만 원대로 내려올 확률이 있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늘 빠진 거는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약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만 원, 5만 4천 원 이 부근을 좀 지켜주면 5만 원 위에 있으면 홀딩이 가능하지만 그게 이탈을 하면은 빠르게 아까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종목을 체인지를 하거나 원전 쪽이나 아니면 다른 변압 관련주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으로 들었던 건 딱 하나, 회사 괜찮다. 그래서 물려도 조금 괜찮으나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간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안 간다 싶으면 빠르게 체인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룡전기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메디톡스고요. 네. 17만 5천 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17만 5천 원에 10%요? 네네. 오늘 급락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걸 무슨 악재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디톡스 분봉을 보면 1시경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돌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화장품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휴재라고 소송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특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화장품 얘기 왜 하냐면은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아마 오늘 화장품 급락을 화장품이 하락이 나오고 거기다 시작 발표가 되게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이 제가 봤을 때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잠재적인 악재인데 과연 소송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종목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마 17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빠진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가 매수 여담이지만 저가 매수 하실 때는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게 중요하지만 그 멈추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도 상당히 컸었고 여러 가지 자본도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요. 지금 앞쪽에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지만 1년 넘게 바닥 가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매수 하실 때는 하락이 멈춘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2개월, 3개월 정도 길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대응을 못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땐 최근에 화장품 실적이란지 그리고 그와 연관성이 있는 유사성이 있는 임플란트 쪽 관련된 덴티움 같은 기업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쪽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 분위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요 종목 같은 게 비중 10%인데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자릅니다. 저는 자르는데 이게 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른다고 해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지금 14% 하락이 앞으로 20%, 25%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비중이라도 축소를 하세요.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11월 달 들어와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군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한테 일별로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섹터들이 가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섹터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상담하신 이 종목이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현명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대웅제약도 밀렸고요. 덴티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잘 갈 수 있는 섹터로 교체 매매해보자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0712번님께서 고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1,120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크게 손실 보고 대부분 정리했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로 또 단가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민프름 대표님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6% 하락하면서 신저가 기록했거든요. 참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참 많아요. 고영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안 빠진 종목 찾는 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실 거예요. 반도체 지금 약한 시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고영 자체가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게 언제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손실 보고 대부분 최근에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췄다고 하셨는데 조금 일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나요? 주가 빠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다 빠지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탈출을 목표로 추가 매수를 하든 수익 실현을 목표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일단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해도 아직은 안 보여요. 추가 매수 시점이.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일단 5%라는 점. 그리고 지금 진입가랑 지금 이 가격이랑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사실 지금 비중에 이 가격이면은 체인지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반도체를 접근하려면요. 차라리 대장주에 접근을 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사실 지금 종목을 반도체주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이제 대기업 코스피의 대기업이 아닌 소부장주에 접근을 한다. 요거는 어떤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뭔가 이 종목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나만의 스페셜한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가뜩이나 옥석 가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지금 잘 가는 거 뭐예요? 뭐 방산, 뭐 그다음에 변압기, 뭐 이런 게 있어도 그 섹터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도 섹터도 약하고요. 주도주도 약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영 이 종목을 5% 들고 있으시다면 빠르게 그냥 진입가 쪽으로 이제 반등이 올라올 때 체인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5거래일 내내 빠졌거든요. 5거래일 내내 빠졌으면 이제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제 잠깐이라도 반등을 할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종목 체인지를 하시던 아니면 요 지금 자리가 지지받을 자리예요.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좀 닿아 있어서 요 기회를 줄 때 좀 체인지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0753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CS 윈드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62,200원에 비중은 20%이십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급락은 그래도 조금은 멈춘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할까요? 우리 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뭐 폭력이니 뭐 신재생이니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대응 포인트만 잡을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선 아마 보이실 겁니다. 요게 지금 2023년 지금 10월 달 이후에 요 240선 하늘색 선을 지금 이제 이탈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화면 보시면은 요 선입니다. 요 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월 달에 2023년 8월 달에 이탈이 됐거든요. 이탈되고 난 이후에 잘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이 241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미끄러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8월 달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늘색 선을 굳이 왜 자꾸 언급을 할까요? 요 선이 지금 이 종목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항 역할을 했었죠. 그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9월 달 그리고 10월 28일 날 지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요 241선 이탈하기를 하게 되면 이때 잘라야 돼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해야 돼요. 왜? 안 하니까 지금 종목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손실 더 커지고. 그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절을 해야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손절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손절 잘 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없어요. 제 전 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2023년 보게 되면 10월달, 11월달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45,000원이잖아요. 그죠? 올해 6월달, 그리고 올해 8월달 또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45,000원이죠. 지금 45,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45,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탈하면 잘라야죠. 주가 매수가 아니라. 여기 다행히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의뢰를 하신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주가 매수를.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저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5,000원 가격 지지 여부를 먼저 보시고요. 그래 난 다음에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자세한 가격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토리님께서 제이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신데요. 물 타서라도 나와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일부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상담 도와드렸는데 제이오 역시나 오늘 동반에서도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좀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비중 50%가 문제죠. 문제예요. 이거 비중 50% 만약에 가장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이고 만약에 이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50%가 된 거라면 굉장히 더 오래된 건데 거의 1년 동안 지금 완연한 대하락 추세죠. 지금 4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비중을 보면은 일단 손절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26,000원에서 17,000원, 18,000원까지 빠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페타시스의 이 제이오 인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의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보다는 어쨌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한 게 바로 제이오 인수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그 실망 매물이 많은 거일 뿐이지 나중에 한 3년 뒤, 5년 뒤에 지금의 이 결정이 굉장히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종목을 길게 갖고 갈 수 있겠다. 긴 전망으로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러면 덮어두세요. 그냥 2, 3년 동안 이 계좌 열지 마시고 다른 계좌를 파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낫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비중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 이거 빠르게 처리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간에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차트나 어떤 지금 캐즘 현상 때문에 제이오의 그 협력사, 납품사들이 좀 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의 매수를 유지를 한다거나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서죠. 근데 이미 비중을 50% 채웠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손실폭이 있어서 나는 손절을 못한다라는 베이스라면 차라리 몇 년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 전기차는 결국엔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장 지금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빠지는 게.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나중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등을 업고 더 이제 큰 날개를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유상증자 발표하고 급락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유증도 흥행하고 신고가 행진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펩트론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거 제가 알면 신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은 있다.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제이오를 인수를 하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충 공부를 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이오의 현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알고 무언가 다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길게 긴 미래를 보자면 이제 이런 친환경, 전기,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좀 발을 넓혀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이오와 이스페타시스 이슈 다른 논점으로 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585번님께서 올릭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올릭스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5%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에서도 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근데 0.6%는 그냥 큰 의미 없다라고 보세요. 그냥. 네. 그런데 보시고 요거는 뭐 대답이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 매도 생각이 시다라면은 일단 25,000원 있잖아요. 25,000원 최대 25,000원까지 보시고 25,000원 돌파 안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했나요? 네.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오르는 거는 좀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올릭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0882번님께서 코엔텍 궁금하셔서 여쭤보셨습니다. 매수가가 9,510원의 비중을 15% 가지고 계신데요. 4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궁금하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코엔텍 상담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입가가 9,510원인가요? 네. 9,510원. 아, 4년이요? 저 같으면 지금 당장 오늘 이렇게 좋을 때 이게 코엔텍이 이제 폐기물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폐기물 관련주들이 보통 이제 태풍이 많이 오거나 이런 시기 때 이제 많이 가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 때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폐기물 관련주가 갈 때가 진짜 이때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특별히 뭔가 지진이 뭐 주변국에 있어서 뭐 무슨 업체를 보낸다던가 우리나라가 재건을 도와준다 이런 이슈가 아니면 가기 힘든데 4년 들고 계셨으면 비중 얼마죠? 비중 15%. 15%면 저 같으면 당장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조금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보면 돈은 나쁘지 않게 벌어요. 괜찮아요. 뭐 적자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무 비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보율, 현금이 얼마나 들고 있냐? 근데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 요거를 기준을 저는 400% 정도 이상이면 오케이. 이제 그 이하면 안 좋다고 보는데 지금 500, 60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잉여 현금이 많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들고 있을 만한 회사는 굳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잘 갔는데 반짝이라고 하더라도 기회 줄 때 사실 탈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회사가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서 시장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르게
탈출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엔텍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보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0449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클로봇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692원에 3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시간을 거래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거래 대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 올랐던 신규 상장 종목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신규 상장 중에서 오른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 일단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반등 나올 때 있잖아요. 반등 나올 때 반등 이용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한번 보시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1차적인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로봇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앞으로 전망은 아마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로봇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미국 대선 얘기거든요. 자,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성의 어떤 사람을 일단은 선정을 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알아놓는 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국경 차르로 톰 호만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직 그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국장으로 있었어요. 그 상당히 조금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강성한 인물인데 자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게 되면은 그로 해서 일자리는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제조업 내에서 설비 자동화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앞으로 로봇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어쨌든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산 종목이 최근에 어떤 로봇 공급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데 요 종목은 지금 추세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한 1,500원 정도까지 부근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로봇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업 시설 내의 어떤 자동화 투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로봇의 어떤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상승 섹터로서 다시 한번 기한할 가능성도 일단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클로봇과 로봇 업종의 모멘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목표 주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클로봇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코스모 신소재요. 184,830원에 11%입니다. 18만 4천 원대요. 네,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계좌를 하나 더 쳐서 네. 어떻게 그 민푸름 그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너무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아마 한창 2차 전지 핫할 때 매수를 하시고 계속 또 다른 계좌로 추가 매수도 하셨나 봐요. 이게 지금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가는 종목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매수하신 지 꽤 됐는데 손절을 안 하신 거잖아요. 뭐 손실이 이제 너무 커서 사실 지금은 또 손절의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혹시 비중이 요거 11% 말고 어느 정도 있으세요? 추가 매수하신 거? 다른 계좌로? 아니요, 추가 매수 앞으로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 그거 계좌를 여기다가 그 두 번째 계좌에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저가에서 한번 잡아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요거를요, 사장님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기다리셔야 돼요. 네. 요거를 어쨌든 지금 이제 손절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 괜찮아요. 여력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추가 매수는 반드시 반등이 올 때 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 끝 아니에요. 다시 갈 거예요. 다만 지금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지 2차 전지 다시 시장에 주목받을 날 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악재가 있든 없든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악재가 지금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락세를 보이는 건데 일단 기다리세요. 만약에 조금 급등을 하시면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아,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